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각국 정상이 이제 145명이 트럼프 대통령님 셀카 하나 찍으시죠. 저 왔어요 하고 이제 눈도장을 찍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빠졌다 하는 얘기에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아니 근데 그것만 보셨어요. 네. 이게 트럼프가 네. 아닌 말로 엑스폼 잡고 인수를 했잖아요. 이 유엔을 조진을 인수를 했어요. 네.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고 평화를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고 지금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어놨다 뭐 네. 이런 인수를 쫙 했는데 그때 멜라니아가 다 있었잖아요. 그 방청석에 네. 그 옆자리에 코리아 딱 찍혀가 있는데 퉁퉁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김혜경 여사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데 누가 어떻게 잘못 전달을 해서 그 자리에 가지를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 뉴스를 중요하게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하고 공감을 하는 이유는 이제 뉴욕 현지 시간으로 23일 밤입니다. 다들 이제 어디 가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그 150여 개 나라 정상들이 저녁밥을 먹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영 만찬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러서 오다 가다 사진 찍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녁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또는 밥을 먹기 전에 이제 트럼프하고 셀카를 찍거나 또는 뭐 사진 기자가 찍거나 이제 둘이서만 있는 사진 찍는 뭐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만찬은 반드시 자기 접시하고 포크 나이프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청을 안 했거나 초청을 했는데 거부했거나 혹은 중간에 실무 차원에서 뭔가 실수로 누락이 됐거나 뭐 그런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시각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냐 어디서 저녁밥을 먹었느냐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하고 그다음에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하고 그렇게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정상급 누군가하고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사람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냥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예, 서울에 있던 미국 대사 이제 다 끝나고 지금은 이제 아무 직책도 없는 그렇죠. 분이지만 그 예. 사람하고 강경화하고 이렇게 밥을 그렇죠. 먹은 거거든요. 주미 대사도 그래서 아니고 지금 내정자잖아요. 네, 그 아브레망 아직 너무 못 대비가 받아서. 되는 네. 이제 그런 건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145개 정상들을 초청을 해서 저녁밥을 먹었다는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이 호텔 주인이 한국의 롯데그룹이에요. 여기를 2015년에 인수를 해서 우리 롯데그룹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인수 가격이 8억 5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치면 약 1조 1,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아니 롯데그룹이 이 가령 뭐 롯데그룹 그 대한민국 그룹 아니에요 일본 그룹이에요 뭐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혹시 갖고 있는지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현재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호텔에서 미국 대통령이 저녁을 내는데 우리 대통령이 어쩌면 가서 롯데호텔도 얘기하고 거기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호스트 뭐랄까요 준 호스트 비슷한 그러한 무게를 잡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왜 안 갔는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그게 이게 지금 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예. 저는 변방의 얘기를 한 번 더 여기다 얹자면 예. 김민석 그 총리가 미국 비자 문제 예. 그 확실히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 투자하기 어렵다. 대미 투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한테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처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지만 네. 전해지는 바로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다. 굉장히 지금 격앙되고 격렬한 지금 와중에 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네. 당장 유럽연합은 네. 자동차 관세 15%로 다시 내리기 그 외교 관보에 실리기 직전에 그게 이제 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에 아직도 25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한국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안은 우리 전 변호사님 진짜 잘 아시거든요.
예, 한국뿐이에요. 한국뿐이고 한국뿐이죠, 지금. 사실상 그리고 그 지금 통상 협상은 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미국 그 특히 버센터보다는 하워드 러튼이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네. 조금 더 바꾸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백인 우월주의를 넘어서서 네네. 인종차별주의 오. 같은 그런 식의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러튼이. 예. 러튼이 하는 표현은 이제는 아주 그 마치 동네 어른이 네. 꼬마들에게 말하듯이 너 제대로 3,500달러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관세 25%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아. 그게 바로 하루 전이에요. 네.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얘기한다는 식의 표현을 붙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반대를 하면서도 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네. 화가 나고 네. 아니 우리 대통령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놈들이. 네. 이 3,500억 달러가 무리하다는 것은 아마 미국에서 조금만 세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게 해방 후에 광복 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에 다 투자한 돈을 다 합하면 3,5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비견한 예로. 네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흑자를 이번에 특히 최근 2, 3년 동안 많이 반도체 3분의 1, 자동차 3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 반도체와 자동차 때문에 그 많이 좀 냈는데 그걸 기하로 해서 마치 일본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해마다 엄청난 이익을 긁어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보면 이번에 이 트럼프가 유엔에서 한 연설 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번에 그 엘리베이터 프롬프트가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유엔 빌딩에 엘리베이터하고 프롬프트하고 이것만 보면 참 이거 기분이 나쁘다. 늘 고장을 일으킨다 이러면서 네. 이 프롬프트 고장난 건 나는 상관이 없는데 네. 지구 반대편에서 와서 연설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네.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구 반대편에서 와서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국가원수가 누구인가?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나? 네. 뭐 시진핑이 간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갔잖아요. 일본은 갔죠. 아 일본 갔습니까? 네, 일본 총리 갔습니다. 이게요, 지금 초기에 정부에서는 잘 됐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페이스북까지 올렸었어요. 네. 그렇죠? 국민들한테 네. 잘하고 왔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꼴을 보면 이게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고 타결이라는 아니 건 그 밑에 표현이 더 중요한 네. 거예요. 큰 고비를 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 그런데 저 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저기에서 한 발도 나가기는커녕 저거 자체가 지금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고비를 넘지도 못했고 타결이 네. 안 된 거죠. 그렇죠. 저 자체가 거짓말이죠. 엄격히 말하면 전혀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느낌으로는 예. 점심 식사 이후에 뭔가 엄청난 결렬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감정이 서로 상했기 때문에 네. 막상 떠날 때는 그렇죠.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도 아니고 네. 심지어 수지 와일스 그 비서실장도 아니고 네. 이름도 형편없는 모르는 의전을 우리로 한 치면 거고. 거의 사무관급 여성이 예. 나와서 그것도 혼자 나와가지고 김현지 아니 김현지? 미국판 김현지입니까? 그 배웅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 언론에도 그 여성 이름이 안 나와요. 아, 제가 확인을 그래요?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어저께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저께죠. 네. 그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밤부터 새벽에 있었던 그 만찬에 결국은 대통령이 안 가고 네. 저렇게 뉴욕의 어느 식당인지 뭐 호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서 네. 강경화 그 주미대사 지명자하고 스티븐스 전 예, 주한 미국 대사 거의 혼밥에 예. 혼밥과 거의 혼밥이라고 크게 봐야 다르지 됩니다. 않은 네, 그건 혼밥이라고 그럼요. 봐야죠. 네. 외교무대에서 저 정도로 따로 먹었으면 저건 뭐 혼밥이라고 표현해도 좀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하지 네. 않다고 보는데 예. 저런 혼밥 사태는 결국은 지난 7월 30일에 올렸던 타결됐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늘어지면서 결국은 저런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화가 나서 안 갔는지. 네. 그러니까 예, 매우 그건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복잡하고도 네. 어떤 미묘한 한미 간에 맞습니다. 뭔가 지금 불협화음이 갈등과 균열이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당국자들은 확인은 안 해주고 있고 네. 지금 아니 뭐 그런 확인을 못 상황입니다. 하잖아요. 유엔 대사가 네. 사부인순 동기입니다.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네. 그래서 차석을 떠나지 마라 이래가지고 차석을 맞습니다. 그대로 위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서울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네네. 이게 이제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장급이 이 정례 회의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 네. 말을 몇 번씩 꼬니까 네, 진위를 네, 파악하려면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저는 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왜냐하면은요. 네. 여기에 이제 설명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는 중요한 문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금년에 이게 빠져버렸어요. 오. 뭐가 빠졌느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미 공동 목표로 삼는다.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빠졌느냐?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체가 뭐냐면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겁니다. 네. NCG.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 운영권에 대해서 우리 군도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고 오. 윤석열 대통령이 거두은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건데 예. 거기에 의해서 확장된 억제 실행력 강화. 네.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빠졌죠. 네. 그다음에 NCG를 통한 확장된 억제 실행력 강화 이게 빠져버렸어요. 네.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 협력 당부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경제면 경제 뭐 유엔에서 외교면 외교 그다음에 서울에 있었던 실장급이라고는 하나 여기서 나오는 이런 문구들을 보면은 아 이게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얼핏 매우 불안한 실루엣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뭐 흔히 하는 말로 안미 경중이라서 안 보는 미국 뭐 이러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하필이면 그때 또 트럼프 정권이란 말이에요. 이 트럼프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 정권에서 그 콜비라는 분이 국방부의 정책 차관을 합니다. 이 병력 운용하는 일반 그 이 지휘계통의 차관이 아니고 정책을 그 검토하고 정책을 제시해 주는 정책 차관을 하는데 이 콜비 정책 차관이 트럼프 정권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내놓은 게 그 동북아에 이 모든 그 이 무장 체제를 재편성하겠다 이러면서 신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겁니다. 이 새로운 이게 선을 쫙 하나 끄는데 대만도 우리나라도 그 밖에 있고 일본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28,500명을 미국 상원에서 딱 묶고 놨는데 그래서 한 명도 더 못 빼도록 묶고 놨는데 지금 그조차도 이미 흔들리고 있다. 한국에 아마 있는 병력은 뭐라고 콜비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적의 그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도달하는 곳에 우리 육군을 놔두지 않겠다. 이 얘기를 콜비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스트라이크 여단 한 4,500명 되는 스트라이크 여단 한 개하고 그리고 적의 그 우리 이 판문점 뒤에 있는 장사정 포를에 대응하고 있는 화력 여단 한 개 정도 그리고 지원 부대 이 정도 그래서 한 11,000명 외에는 이미 병력이 다 떠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지금 방위 분담금 올려달라. 우리 전략자산 전개하는 거 비완 같은 전략자산 전개하는 비용도 한국이 부담을 해라. 그런 것뿐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110개 미군 기지 그 속에 실제 운영하는 건 지금 한 11~2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대의 오너십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그 이재명 정권은 정권 출범하자 말자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환수란 표현에도 그 이제 연합사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미군들은 펄쩍 뜹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은 공동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단독 행사한다, 전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공식 언어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민주당 정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을 쓰느냐? 마치 빼앗긴 걸 찾는 예. 것처럼. 예. 예, 이제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당신들 네. 전작권 빼앗았느냐? 네.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그 용어 하나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외교 문제에 용어 있어서는. 전쟁이죠, 거의.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것 아니냐. 네. 지금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우은식이 중국에 갔잖아요. 네. 전승절에 간다면서 네. 그것도 부인까지 대동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 그 이게 시진핑 좌우로 푸틴과 김정은이가 걸어오고 세 번째 줄에 우은식이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 사진을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미국이 봤을 때 과연 한국을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신뢰는 완전한 금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회복하려면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저는 이 안보 문제와 이제 경제 문제 이제 두 축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말 걱정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한국을 이제 한국이라고 부르면서 네.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예. 이제 두 국가 체제 이거를 이제 표방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슬금슬금 이제 그거를 정말로 저 이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네. 그거를 정말 추인해주고 있는 느낌. 또 하나는 사실 3,500만 달러 투자라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거를 휙 던지면서 그걸 한 게 큰 성과인 것처럼 타결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정말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확 들고 일어나고 정말 언론들도 강하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네. 뭐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들을 보니까 그 점을 특히 조선일보가 이제 네. 정식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ENT 네. 이제 E는 교류, 네. N은 뭐 정상화, 네. 그다음에 D는 이제 비핵화 네. 이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정상화라는 거, 네. 그 관계 정상화라고 이제 다들 해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 정상화를 누구하고 하는 거냐?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다는 얘기냐? 네. 북한하고 한국이 한다는 얘기냐?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일단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없으면 관계 정상화라는 말은 쓸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통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돼 있는데 관계 정상화라는 수교를 하게 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니 이건 헌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유성락 실장이 나중에 똥치우러 나왔어요. 네. 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까지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고 있어. 네.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 비슷한 시각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 한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 세미나를 합니다. 북한의 이익 국가론과 남북 기본 합의 협정 추진 방향 이건데 여기서 정동영 장관은 뭐라고 하느냐? 사실상 두 국가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성락 실장은 잠정적 특수관계로 네. 뭔가 좀 무마를 하려고 그러고 네. 정동영 장관은 아니야 두 국가 맞아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역할 분담을 하는 건 아니냐 네. 또는 이게 외국에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이 내놓는 메시지가 매우 헷갈린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뭐냐 기본 입장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국가론으로 간다면 두 국가론의 전제가 뭡니까? 종전선언이잖아요. 예. 이걸 두 분은 너무 아주 편안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이거 내놓고 하는 위원이에요. 네. 헌법 3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4조는 지금 이재명이 한 말이 뭡니까? 북한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축소하고 결국은 비핵화로 간다.
아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비핵화를 IAEA에서 확인을 다 봤는데 10년 걸렸다는 걸 모를 거예요. 이재명.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4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무슨 통일이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통일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입니다. 세 번째가. 이 세 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평화통일이사 뭐 시비를 걸 일은 아닌데 문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통일을 얘기를 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 김정은 이 사교와 비슷한 네네. 이런 조직 아래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하고 용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난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윤석열이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 헌법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다. 이래서 헌법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래서 파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헌법 앞부분에 있는 아까 방금 우리 김광일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때가 있는 그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인데 그걸 막 무시했다. 그래서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했다. 좋습니다. 그 뭐 유엔에 가입까지 했으니 그것까지 눈 감아줄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 4조에 평화 통일을 명령한 것,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 통일을 명령한 것, 이건 지켜야죠. 여기에 우리 국가원수가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계속성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데 네. 그조차도 언제든 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위헌적. 예, 그럼요. 예. 쟁하고 애들 날